네, 1월 16일 멤버십 번개 라이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이 참 재미있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확 빠지진 않는데 그렇다고 4만 3천 달러 위로 안정적으로 돌파 지지를 해주지도 못하고 있는 그런 흐름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금 4만 3천 달러 돌파 시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구간에 대한 저항이 생각보다 강력하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4만 3,400 달러 위에 지금 쇼 스퀴즈 대상이 꽤 물량이 많아요. 그래서 아마 4만 3천 달러 중반을 돌파하고 4만 4천 달러 위로 올라갔을 때 쇼 스퀴즈를 통해서 비트코인의 어떤 급등세가 펼쳐질 가능성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현실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4만 3천 달러 초입에서 곰세력이 엄청 빡세게 방어를 하고 있다라고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 방향성이 이미 로컬탑 이 4만 9천 달러 부근에서 찍은 건지 아니면 한 번 더 테스트를 하게 될 건지 그리고 나서 조정에 들어가게 되는 건지 아니면 이미 로컬탑 찍고 조정에 들어가는 과정에 있는 건지 이게 지금 좀 모호하죠. 모호한 상황인데 돌아가는 흐름을 보니까 조금 더 지나면은 명확한 방향성이 아래로든 위로든 나와주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세스 같은 경우에는 참 뭐 재밌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이 황소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강세론을 견지하는 입장에서 이 녹색 경로를 바란다. 녹색 경로 그러니까 지금 좀 더 반등을 해주고 지지 테스트 벌이다가 반감기를 이제 맞이하는 거죠. 이게 보라색 수직선이 반감기거든요. 사전 반감기 프리헤빙 랠리 진행하고 살짝 조정을 받다가 다시 한번 전고 돌파 랠리를 벌이는 상황. 그렇게 7만 달러 돌파 테스트를 벌이는 상황. 이게 지금 녹색 라인인데 기본적으로 나는 이걸 원한다. 하지만 빨간색 라인. 그러니까 이번에 이미 로컬탑 찍은 거고 그리고 나서 하락 조정을 받고 4만 달러에서 3만 5천 달러 구간 사이 거기까지 조정을 받은 뒤에 리테스트를 하고 나서 이제 나아가는 상황인 거죠. 이게 물론 이 시점은 반감기. 그런데 지금 반감기 이제 90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녹색 경로를 원하지만 빨간색 경로를 간다라고 해도 놀랍지 않을 것이다. 괜찮아. 왜? 어차피 목표 타겟은 똑같거든. 이렇게 가나 이렇게 가나 결과는 똑같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장기 대응을 하는 어떤 다이아몬드 핸드의 어떤 면모를 보여주는 그런 멘트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티 트레이더 앨런 같은 경우에는 조금 긍정적으로 얘기를 해요. 이게 지금 4시간 차트거든요. 이 4시간 차트에서 역 헤드 앤 숄더 패턴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돌파 지지를 받아준다라면 급등 나올 거야. 어디까지? 44,000달러 부근을 향한 랠리가 나와 줄 거고 일단 여기까지 만약에 가게 되면 여기서 중간에 이제 쇼트 스퀴즈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팍 하고 이제 튀어나갈 가능성도 있긴 해요. 그런데 이 과정이 간단치는 않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MACD에서 강세 크로스오버, 골든 크로스가 나와줬다라는 거. 그러니까 쭉 잘 나가게 되는 상황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런 상황만 놓고 보면 이 4시간 차트에서 단기적으로 강세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네 생각은 어때? 라고 이제 질문을 하는 거죠. 이 양반은 지금 기본적으로는 강세 가능성에 대해서 추가적인 모멘텀, 강세 모멘텀이 나와주는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라케시 우페드예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담백합니다. 이 사람도 기술적으로 약간 이제 두 가지 시나리오를 전망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런 분석을 일주일에 한 세네 번 정도 제시를 하는데 크게 바뀌는 게 없어요. 그만큼 지금 비트코인의 흐름이 모호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단순 기술 분석을 하는 입장에서도 뭔가 설명을 하기가 참 약간 재미가 없겠다. 예, 그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일단 지금 20일 지수 이동 평균이 이 43,700달러 부근에 있는데 하락을 하고 있고 그래서 매도세가 지금 좀 나와주고 있는 상황. 만약에 4만 달러까지 후퇴를 하게 될 경우에는 37,900달러 가능성. 하지만 44,000달러 위로 반등에 성공할 경우에는 오버헤드 저항이 있는 44,700달러 돌파 지지 가능성도 있다. 뭐 이렇게 조금 담백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게르트 반 라겐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지금 범프 앤 런 패턴이 완성이 됐다. 그래서 저항 라인이 지지 라인으로 전환됐어. 다시 말해서 반등할 가능성이 있는 거야. 뭐냐면 ETF 이슈로 인해서 범프했고 런 아래쪽으로 런을 했는데 기존에 돌파 지지를 받았던 저항 라인이 지금 지지 라인으로 전환이 되는 모습인데 이렇다면 반등해 줄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범프앤런을 지금 잘하고 반등을 해주면 다행인데 41,700달러 밑으로 빠지면 강세 전망은 무효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범프앤런 패턴이 기본적으로는 지지 받아주고 나아가는 건데 이게 과연 가능할까? 요거는 좀 더 시간을 두고 바라봐야 된다. 기준점은 41,700달러가 깨지는지 여부가 중요하다. 여기가 깨지면 아래쪽으로 쭉 하고 더 빠질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 기존의 저항 라인에서 지지 라인으로 전환이 되지 못하고 다시 한번 저항 라인으로 작용하는 상황, 이런 것들이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맥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게 참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대응을 하는 데 있어서 멘탈 케어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좀 되기도 합니다. 일단 비트코인이 바닥 찍고 나서 바닥에서 지금 218% 반등을 했는데, 매번 상승할 때마다 피보나치 618까지 되돌림을 하고 나서 반등을 했다. 매번 상승할 때마다 공통적으로, 이거 참 재밌어요. 618까지 내려갔다가 반등, 618까지 내려갔다가 반등. 그런데 이번에 만약에 여기서 지금 96%나 반등을 해준 건데, 저번 바닥 찍고 그러고 나서 지금 만약에 더 후퇴를 한다라면 어디까지, 기존에 그랬던 것처럼 만약에 618까지 후퇴를 한다라면 이게 지금 35,000달러 부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떤 고점에서는 28% 정도 빠지는 거. 근데 통상 20-30% 정도는 흔히 빠져왔으니까. 그래서 기존의 어떤 상황을 놓고 이제 정리를 하는 겁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 내러티브는 끝났고, 그런데 반감기는 이제 90일 앞으로 다가왔다. 그 사이에 비트코인이 사이드 횡보를 해준다라면 알트 시즌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만약에 이번에 48,800달러 이게 로컬탑 고점이라고 가정을 한다라면 35,000달러까지도 조정 가능성이 있다. 왜? 기준점은 피보나치 618 되돌린 구간이 기존에 계속 반복되어 왔기 때문에 이거를 가정해서 대입을 한다라면 35,000달러까지 가능성이 있다라는 기술적인 분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다음 하락 타이밍 예측하기가 좀 어렵지. 그렇지만 분명한 건 다음 하락을 놓치면 안 된다. 뭐 해라? 바이 더 딥, 저가 매수를 해라. 왜냐? 피보나치 618 구간까지 떨어지고 났을 때는, 되돌림을 했을 때는 항상 반등이 나왔어. 몇 퍼센트씩? 55%, 57%. 이번에는 저번 되돌림 이후에 96%나 반등을 해줬잖아. 그런데 만약에 이번에도 618까지 빠져준다라면, 그러니까 35,000달러 부근까지 빠져준다라면 겁먹고 막 죽을 것 같고 미쳐버릴 게 아니고 바이더 딥을 하면서 추가적인 반등을 기대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재밌죠? 크립토 로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비트코인 데일리 차트에서 약세 다이버전스가 진행 중이다. 그래서 나는 비트코인이 39,700달러까지 후퇴하게 되면 여기서부터 이제 매수를 시작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스탁머니 리절드는 지난 연말에 제시했던 네 가지 상황이 지금 딱딱 말했던 것처럼, 전망했던 것처럼 잘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야. 지금 비트코인 흐름 가지고 뭐라고 할 것도 없어. 왜냐? 예상을 했던 부분이니까 라면서 이제 네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전에는 강세를 보일 것이다. 그렇게 됐었죠. 그리고 나서 1월에는 변동성을 보이면서 조정 양상을 보일 것이다. 지금 이게 진행 중이죠. 그러니까 두 개 다 예측대로 진행됐잖아. 그러니까 그 다음 예측은 뭔데? 올해 새로운 올타임 하이, 그러니까 69,000달러 위에서 새로운 올타임 하이를 만들고 내년에 2025년 3분기나 4분기가 되겠죠. 이건 우리가 다 아는 거잖아요. 역사적 반복성이 이어진다라면, 이번에도 그게 반복된다라면 비트코인은 반감기 이듬해 하반기에 새로운 고점을 만들어냈다. 그래서 내년 3분기에서 4분기에 새로운 올타임 하이가 다시 나와줄 거예요. 보통은 이제 요게 지금 특이한 거죠. 올해 뉴 올타임 하이가 나올 거라는 거. 이거는 이제 비트코인 현물 ETF 이슈도 있고 여러 가지 긍정적인 재료들이 많이 자리를 하고 있는 데다가 이미 벌써 49,000달러를 터치했기 때문에 69,000달러까지는 올해 돌파 가능할 것 같은데, 뭐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러기에 재료가 너무 많다, 뭐 이런 점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참고를 하시면 멘탈 잡는 데는 좀 도움이 되지 않나. 그러니까 지금 시장의 조금 흐름이, 비트코인의 흐름이 모호하게 느껴지고, 아씨 방향성 어떻게 되는 거지? 뭐 이렇게 걱정할 게 아니라는 거죠. 왜? 이미 예측이 다 됐던 거야. 이럴 줄 알았어. 이렇게 생각을 하면 그 다음은 그러면 예측된 게 뭔데? 이런 생각을 하면 조금 더 멘탈 케어 하시면서 중장기 대응하시는데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스탁머니 리잘드가 이런 얘기도 같이 덧붙여요. 이 거시경제 요인도 다 고려를 한 거야.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거시경제 요인도 다 고려를 한 거고, 그래서 이게 다 비트코인은 나쁜 게 아니야. 많은 촉매제가 지금 올해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상승세를 더 부추길 가능성도 충분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뉴 올타임 하이가 나와주고 내년에 새로운 또 올타임 하이가, 근데 좀 액수가 크죠. 20만 달러 위에서 만들어주고, 그리고 나서 이제 약세장으로 다시 접어드는 역사의 반복성. 근데 참 어렵네요. 20만 달러 이상에서 새로운 고점이 만들어지면은 이제 6만 달러, 7만 달러도 저가가 되는 거니까, 비트코인이 6만 달러까지 폭락했습니다. 이제 이런 말 할 때가 올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 반감기 강세장을 우리가 조금 잘 버티면서 대응하면서 진행해야 될 필요. 지금 여기서 재밌는 게 뭐냐면은, 이번에 이렇게 올라섰다가 조정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반등을 할 거잖아요. 반감기 랠리를 벌이면서 반등을 했다가 서머 커렉션, 이 부분이 또 재밌어요. 여름쯤에 한 4만 5천 달러 부근에서 조정 받을 것 같은데, 여기까지. 그리고 나서 새로운 올타임 하이 찍고, 그리고 이제 반감기 랠리. 재밌죠? 이게 얼마나 적중할지 모르겠지만 이런 흐름 자체는 상당히 조금 재미있게 느껴지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보면 이제 저번 올타임 하이 6만 9천 달러가 되게 조금 낮아 보이기도 하죠.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지금 강세장에 들어와 있다. 그 중간 지점도 아직 도달하지 못했고 이제 반감기를 기다리고 있다. 이런 부분들 생각하시면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캡틴 5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번 주간 종가가 좋지 않은 상황이긴 한데,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몇 달 동안 38,000달러에서 45,000달러 사이 박스권에서 움직일 가능성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 많은 일들, 긍정적인 재료들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잠시 휴식을 취하는 것도 이상하지 않다. 반감기 랠리는 3월 중순부터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니까 프리헤빙 랠리가 이제 쫙 4월까지 이어지고, 그리고 나서 반감기 랠리가 본격화되고,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조정이 오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한 번 더 쏘아 올리는 어떤 그런 흐름, 어떤 흐름? 요런 흐름. 되게 저는 좀 약간 설득력 있게 좀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알트 시즌 인덱스예요. 알트 시즌 인덱스. 지금 오늘 새로 캡처를 한 건데 여전히 지금 76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알트 시즌의 초입이라는 거죠. 알트 시즌이 좀 본격화된다. 진짜 알트 불장 이 정도 되려면은 90 이상에서 놀아야 되거든요. 사실 아직 갈 길은 멉니다. 그런데 이 75를 돌파했다라는 거는 최근 90일 동안 상위 50개 알트코인이 비트코인보다 퍼포먼스가 좋았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알트코인들이 꾸물꾸물 엄청 꿈틀꿈틀 잘하고 있다. 잘하고 있다라는 거를 우리가 이 데이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거고, 알트 시즌이 본격화된다라는 거, 다시 말해서 비트코인이 사이드 횡보 양상을 벌이면서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빠지고, 그렇게 자금 유입이 이더리움을 중심으로 알트코인들로 몰려들기 시작하면서 그렇게 알트 불장, 불마켓이 형성될 가능성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시작점에 우리가 와 있다. 이거는 시발점이 아니고 시작점이라고 저는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마이클 반데포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올해 비트코인에 대한 인식 변화가 생길 거야. 왜냐?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이 됐고 이더리움 현물 ETF 역시 승인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지. 특히 아비트럼, 체인링크 등 다른 암호화폐들도 관심이 높아질 거야. 아비트럼, 레이어 2, 체인링크 뭐 더 말씀드릴 것도 없죠. 워낙 우리가 하반기부터 강조해서 짚어봤던 프로젝트였고요. 에스트론가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이더리움 10시간 차트인데 여길 보면 지금 이더리움 충분히 3,000달러 위로 반등할 수 있는데 2,800달러 돌파 지지받으면서 이더리움이 랠리를 하는 요때부터가 이제 알트 시즌이 펼쳐지는 그 상황이 될 거야. 올해 1분기는 여전히 굉장히 흥미로울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하고 있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더리움이 일단 앞으로 나아가 줘야 되고, 그렇게 라지캡 중심으로, 그러고 나서 미들캡 중심으로, 그리고 나서 스몰캡 중심으로, 그리고 나서 로우캡 중심으로 순환매가 펼쳐질 가능성을 지금 이더리움의 흐름을 중심으로 놓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바라볼 수가 있죠.